오빠 오랜만이에요. 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포기하며 그렇게 한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되돌아보지 않기로 다짐하고 후회하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때 놓쳐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를요. 오늘의 이야기는 한 남자의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아니 애써 외면했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광화문의 교복 시절, 1970년대 말 서울 광화문. 지금처럼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지도 않았고 지하철이 사방팔방으로 연결되지도 않았던 시절입니다. 광화문 내거리를 중심으로 몇 개의 학교들이 모여 있었고 학생들은 검은 교복을 입고 그 거리를 오갔습니다. 그중 한 남녀공학 중학교, 봄날 오후의 교정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나는 그 학교의 3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학생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뒤처지는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중학생, 친구들과 어울리고 수업을 듣고 가끔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게 한 후배가 다가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연히 알게 되었고 어느새 자연스럽게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2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여학생치고는 키가 상당히 컸습니다. 반에서 뒷자리에 앉을 정도로 키가 컸고 그래서인지 조금은 눈에 띄는 학생이었습니다.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떠들거나 친구들과 크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혼자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그렇게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실에 가면 달랐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자유롭게 움직일 때 그녀는 말이 아닌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바다르 제프스카의 소녀의 기도, 쇼팽의 녹턴,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 곡들을 그녀는 악보 없이 연주했고 때로는 당시 유행하던 가요를 피아노 버전으로 편곡해서 치기도 했습니다. 나는 음악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음악 시간에 리코더를 불고 가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피아노는 달랐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생각들이 정리되는 느낌이었고 설명할 수 없는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지나다가 음악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면 나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5분이 될 때도 있었고 10분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연주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배님, 들으셨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응, 잘 치더라. 어떻게 외워서 쳐? 좋아하는 곡은 자꾸 치다 보면 외워져요. 그렇게 짧은 대화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우리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가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했고 점심시간에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았습니다.
선배와 후배라는 관계였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선배 앞에서는 긴장하고 말을 조심하고 존댓말을 써야 했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존댓말을 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해졌고 어느새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 쓰는 묘한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로 음악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곡이 좋은지, 어떤 작곡가를 좋아하는지, 최근에 배운 새로운 곡은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었지만 그녀가 신나게 말할 때면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고 평소 조용하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나중에 음대에 가고 싶어요. 피아노를 계속 치고 싶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꿈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했습니다. 나도 가끔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녀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사소한 다툼, 어려운 수학 문제, 읽고 있는 책 이야기. 그녀는 말없이 듣다가 가끔 조용히 웃었고 그 웃음이 참 좋았습니다. 소리내어 크게 웃는 것이 아니라 입가에 미소를 띠고 눈으로 웃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학교 뒤편에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잘 가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고 나무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가끔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 깊은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매미가 울었습니다. 여름방학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교정을 뒤덮고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나는 이제 졸업을 앞둔 3학년 2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인지 우정인지 아니면 그저 편안함인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서로의 존재가 자연스러웠고 함께 있으면 편안했으며 그 시간들이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3학년 2학기 입시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책을 펼치는 친구들이 늘어났고 복도에서 떠들던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금이 너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좋은 고등학교에 가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놀 생각은 접고 공부에만 집중해라. 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성적은 중상위권이었지만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부모님은 명문 고등학교를 바라셨고 나 역시 그곳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밤늦게까지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나도 학원을 더 다니기 시작했고 집에 와서도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녀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교실에 남아 문제집을 풀었고 방과 후에는 바로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가 음악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빠르게 걸어 지나쳤습니다.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1분 1초가 모두 공부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책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좀 바빠. 입시 때문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가끔만 만날까요? 선배님 공부에 방해되고 싶지 않아서요. 한 달에 한 번이나 시험 끝나고만 만나도 괜찮아요. 배려였습니다. 그녀 나름대로 나를 생각해서 한 제안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그래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내 상황을 이해한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고맙다고 말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안한데 나 당분간 친구들도 안 만나기로 했어. 완전히 공부에만 집중하려고. 졸업할 때까지는 아무도 안 만날 생각이야.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사무적인 말투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겠다고, 집중할 수 있겠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공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요?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을 안 만난다고 했지만 친구들과는 여전히 어울렸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떠들었고 점심시간에는 함께 밥을 먹었으며 가끔 방과 후에 PC방에 가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와는 거리를 둔 걸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그 편안함이, 그 자연스러움이, 그 특별한 감정이 무엇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중학생인 내가 그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그게 옳은 건지, 만약 그 감정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불확실한 것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거리를 두기로, 아예 만나지 않기로, 그 감정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전에 차단해 버리기로. 입시라는 명분은 그저 핑계였습니다. 나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기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거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복도에서 그녀가 보이면 다른 길로 돌아갔고, 음악실 근처는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가끔 멀리서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그녀도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관계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지나쳤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교정에 눈이 내렸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는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풀었고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했으며 성적을 올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를 피하기 전보다 오히려 공부에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책을 보고 있어도
자꾸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딴 생각 속에는 늘 그녀가 있었습니다. 피아노 치던 모습, 조용히 웃던 얼굴, 알겠어요 라고 말하며 돌아서던 그 뒷모습, 지우려고 할수록 더 선명해졌고 외면하려고 할수록 더 자주 떠올랐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문득문득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을까? 여전히 피아노를 치고 있을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하지만 다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거리를 둔 이상 다시 가까워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가까워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으니까요. 겨울 어느 날 오후 토요일이었습니다.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광화문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고 찬바람이 얼굴을 매섭게 때렸습니다.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었고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 추위에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깊숙이 묻은 목도리 속에 얼굴을 파묻고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건너편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향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시 건너편을 보니 그 사람이 더 크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였습니다. 키 큰 여학생, 익숙한 교복, 그리고 반가움이 가득한 얼굴. 몇 달 만에 보는 모습이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그녀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거의 뛰다시피 건너왔습니다. 선배님, 숨을 헐떡이며 내 앞에 섰습니다. 우와, 여기서 다 만나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반가움으로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몇 달 동안 연락도 없었고 마주치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마치 어제 본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학원 갔다 오시는 거예요? 저도 학원 끝나고 가는 길이에요. 같은 방향이면 같이 가요.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반갑다고 말해야 할까요? 오랜만이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헤어져야 할까요?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결국 내 입에서 나온 것은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미안, 나 급해서. 그리고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고 마치 귀찮은 사람을 대하듯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잠깐만.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빠르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지그재그로 걸었고 코너를 돌았고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그냥 그녀에게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을까요? 숨이 찼습니다. 뛰지도 않았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어느 골목 모퉁이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녀가 왜 나를 쫓아오겠습니까?
그 순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을까? 반갑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오랜만이라고 웃어주기만 했어도 되는 건데. 그녀는 몇 달 만에 우연히 만난 선배에게 반가움을 표현한 것뿐인데 나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반가움으로 빛나던 그 눈빛이, 선배님, 이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그리고 내가 등을 돌렸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급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 가려던 길이었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도망쳤습니다. 그녀로부터, 그 반가움으로부터, 그리고 나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시 그녀를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과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도 운동장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나를 피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있었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서로를 지나쳤습니다. 졸업식 날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몰랐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졸업장을 받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교정을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시절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인연도 거기서 끝났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끝이라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어떤 후회는 평생 가슴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그 외면이, 그 차가운 등 돌림이 40년이 넘도록 나를 따라다닐 줄은. 파도 소리와 함께 흐르는 잔잔한 멜로디.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젊음은 나이로 바뀌고 머리카락은 휘어지며 얼굴에는 주름이 새겨집니다. 삶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오래된 기억들은 마음 깊은 곳에 묻힙니다. 완전히 잊혀진 것은 아니지만 일상 속에서 떠올리지 않게 되는 그런 기억들. 하지만 가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기억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어떤 냄새, 어떤 풍경, 어떤 소리가 문득 과거를 소환합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갔고 대학에 갔으며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을 꾸렸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승진도 했으며 은퇴할 때까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공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실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오래전에 헤어졌습니다. 성격 차이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정이 떨어진 것이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라는 것을요. 자식들이 다 장성한 후 우리는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싸우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습니다.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명절에 만나고 생일에 전화를 하고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나쁜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가까운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65을 넘긴 나이에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산책을 하는 일상.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고 저녁을 차려줄 사람도 없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는 적막함.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해졌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할 일도 없었습니다. 가끔 옛 동료들을 만나 술을 마시기도 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었습니다.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가 항상 비슷했고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는 것도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계획 없이 그냥 가고 싶은 곳에 갔습니다. 산에도 갔고 바다에도 갔으며 작은 시골 마을에도 갔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낯선 곳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편안했습니다. 그날도 그런 여행 중 하나였습니다. 동해안의 작은 바닷가 마을. 관광지는 아니었지만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민박집에 짐을 풀고 마을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방파제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 그것이 좋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작은 카페를 찾았습니다. 바닷가가 보이는 2층 커피숍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는 아니었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했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한가로운 오후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저 멍하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순간을 느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고 신경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계속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걷는 소리였습니다. 카운터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주문을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여성의 목소리. 내 또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었고 누군가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드는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카페 안쪽으로 향하는 소리였습니다. 피아노가 놓여 있는 쪽이었습니다. 나는 슬쩍 고개를 돌려 그쪽을 봤습니다. 한 여인이 피아노 앞에 앉고 있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키는 변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회색빛이 도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고 편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보는 모습이었고 거리도 제법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그 앉는 자세가, 그 분위기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본 적이 있는 사람 같은, 아니 알고 있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고 사람은 변하니까요. 나는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신경 쓰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착각일 거라고,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쪽이 신경 쓰였고 계속 그 뒷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커피를 마셨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바다를 보고 있었지만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습니다. 희미하게 조각조각 흩어진 채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 피아노를 치는 뒷모습, 키 큰 후배. 그런 이미지들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흐릿하고 불분명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40년이 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의 기억이 왜 지금 떠오르는 걸까요? 그때 일은 다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잊었다기보다는 묻어두었다고 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일부러 떠올리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으며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 감춰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건반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소리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유명한 베토벤의 곡. 누구나 아는 곡이고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곡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이 연주는 달랐습니다. 손가락이 건반을 터치하는 방식, 음과 음 사이의 미묘한 간격, 페달을 밟는 타이밍. 모든 것이 낯익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연주하는 모습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부드럽게 움직였고 상체가 자연스럽게 흔들렸으며 음악에 완전히 몰입한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곡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녀의 기도, 바다르제프스카의 곡. 이 곡을 들은 것이 얼마만일까요? 아마 수십 년은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곡을 잘 치지 않습니다. 오래된 곡이고 유행이 지난 곡이니까요. 하지만 그 시절에는 달랐습니다. 중학교 음악 시간에 배웠고 피아노 학원에서 연습했으며 많은 학생들이 쳤던 곡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주 쳤던 곡이기도 했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중학교 음악실, 점심시간, 혼자 피아노를 치고 있던 키 큰 여학생. 그녀는 소녀의 기도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이 곡을 치면서 조용히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나는 문 밖에 서서 그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는 다시 중학교 복도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실 문 밖에서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는 교복을 입은 10대 소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커피가 조금 흘렀지만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피아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 연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주 스타일도 똑같았습니다. 정확하지만 기계적이지 않고 부드럽지만 나약하지 않은 그런 스타일. 각 음표에 감정이 실려 있었고 음악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만의 스타일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은 그 특별한 터치. 소녀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음이 카페 안에 울려 퍼지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일까요? 정말 그녀일까요? 40년 만에 이 작은 바닷가 마을의 카페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일 같았지만 동시에 너무나 확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피아노 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연주는 기억을 정확하게 되살려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서 말을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나가야 할까요? 만약 정말 그녀라면 나를 기억할까요? 아니, 그보다 나를 용서했을까요? 광화문에서 차갑게 등을 돌렸던 그날을, 냉정하게 거절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도 인생을 살았을 것이고 행복한 일도 있었을 것이며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학교 시절의 일은 아마 그녀에게도 희미한 기억일 것입니다. 어쩌면 완전히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잊지 못했습니다. 묻어두었을 뿐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나 나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놓쳐버렸던 것을 다시 마주할 기회, 후회했던 선택을 바로잡을 기회,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 그 기회가 언제 올지,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이번에는 용기를 내기로, 이번에는 솔직해지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기회를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피아노 연주가 끝나고 조용해졌습니다. 여인은 피아노 뚜껑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창가 쪽으로, 내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걸어왔습니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 모습을. 이제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이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있었으며 입가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그 눈빛. 그녀는 창가의 다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와 2테이블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가져온 커피를 테이블에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존재를 알아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말을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어떡하죠? 착각이라면? 괜히 말을 걸었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면? 하지만 동시에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이 순간을 이번에도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그녀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녀 앞에 섰을 때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바라봤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낯선 노인이 갑자기 다가왔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침을 삼켰습니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광화문 중학교 나오셨나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저도 그 학교 나왔습니다. 선배였어요. 내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자세히 나를 바라봤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많이 변화시킵니다. 얼굴도 변하고 체형도 변하며 목소리도 변합니다. 그녀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나는 내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3학년 반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2학년 때 피아노를 정말 잘 쳤던.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놀람에서 믿을 수 없음으로, 그리고 천천히 인식으로 변해갔습니다. 선배님,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선배님이세요?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소리들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광화문의 중학교 교정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그녀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오랫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시간을 어떻게 짧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행복했는지, 힘들지는 않았는지, 너무 많은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피아노.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잘 치시네요. 아까 들었어요. 엘리제를 위하여랑 소녀의 기도. 예전 그대로더라고요. 그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그 곡들 자주 쳤던 거요. 네. 기억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음악실 밖에서 자주 들었었죠. 알고 계셨어요? 그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선배님이 밖에서 듣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
몰래 들었어요.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났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냥 혼자 여행 중이에요. 조용한 곳을 찾아다니다가 이 마을에 왔어요. 여기는요? 저도 비슷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이 근처에 작은 집을 하나 얻어서 지내고 있어요. 혼자 살기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럼 여기 사시는 거예요? 네, 2년 정도 됐어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왔어요. 가족은요? 혼자예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님은요? 저도 혼자입니다.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가 되는 순간이 오고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이였습니다. 이 카페에 자주 오세요? 내가 물었습니다. 네, 일주일에 2~3번 정도요. 사장님이 피아노를 무료로 치게 해주셔서요. 저는 연주하고 손님들은 들으시고 서로 좋잖아요. 그럼 다음에도 올 거예요? 아마도요. 왜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가끔 와도 될까요? 피아노 소리 들으러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예전처럼 문 밖에서 말고 편하게 앉아서 들으세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40년 만의 웃음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카페를 자주 찾았습니다. 민박집을 며칠 더 연장했고 일주일을 그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그녀가 피아노를 치는 날이면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연주를 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나면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도 40년 동안의 삶에 대해서도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재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 풍경, 읽고 있는 책, 최근에 들은 음악, 사소한 일상.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러 카페에 갔을 때 그녀가 먼저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실 거예요? 네, 올게요. 그럼 연락처 교환할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40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때로는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마을을 찾아갔고 함께 커피를 마셨으며 그녀의 피아노 연주를 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서서히 깊어졌지만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을 논하는 것은 어쩌면 우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열정적인 감정도 없었고 심장이 뛰는 설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고 이야기를 나누면 위로가 되었으며 서로의 존재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중학교 시절 우리가 처음 친구가 되었을 때 느꼈던 그 편안함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가끔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산에도 갔고 다른 바다에도 갔으며 작은 시골 마을들을 돌아다녔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먹고 싶은 것을 먹었습니다. 두 노인의 한가로운 여행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단풍이 아름다운 산사를 찾았습니다. 경내를 천천히 걸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때 일 기억하세요? 무슨 일요? 광화문에서 제가 반갑게 인사했는데 선배님이 외면하고 가신 일요.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40년 동안 마음에 걸렸던 그 순간 기억해요. 미안했어요. 그때는 괜찮아요. 그녀가 손을 저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선배님도 힘들었을 거예요. 입시 스트레스도 있었을 테고 어린 나이에 감정을 다루기 어려웠을 거고요. 그래도 미안해요. 진짜 괜찮아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행? 네. 만약 그때 계속 가까이 지냈다면 아마 이렇게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중학교 시절의 추억으로만 남았을 테니까요. 지금 이렇게 같은 나이가 되어서 같은 속도로 걸으면서 만나게 된 게 더 좋아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른 속도로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시에 쫓기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했으며 감정을 다룰 여유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관계를 이어갔다면 아마 좋지 않은 방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온 우리는 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편안하게 나누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말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서요. 저도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낙엽을 밟으며 가을 햇살을 받으며 두 노인의 조용한 산책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놓쳐버린 인연이 늦은 나이에 조용한 동행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잔잔하고 우정이라고 부르기에는 특별한 그런 관계.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에게 편안한 존재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엔딩 마이너스 배경음악 피아노로 연주되는 소녀의 기도. 인생은 참 묘합니다. 우리가 놓친 것들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40년이 지나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와는 다른 의미로, 다른 형태로, 하지만 여전히 소중한 것으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외면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다가가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닷가 카페에서 들리는 피아노 소리처럼 우리의 인연도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잔잔하지만 깊게. 그렇게 우리는 같은 속도로 시간을 걷습니다.